여러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차갑게 굴고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생각도 못한 상처가 숨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를 미워한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처 이야기입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던 오후. 최순자는 주름진 손으로 외투를 여미며 아들 박도현과 며느리 김서연이 사는 집 앞에 서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표정은 누군가를 나무랄 준비를 마친 듯 단단했다. 하지만 그 시선 깊은 곳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밝게 웃었지만 서연의 미소는 순자의 표정을 보는 순간 한순간 흔들렸다. 집이 왜 이렇게 눅눅하니? 살림 좀 똑바로 해라. 환기 좀 시키고 살아. 처음부터 칼날 같은 말.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작게 웃었다. 곧 환기할게요, 어머니. 아까 김치찌개를 끓여서 좀 냄새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니? 며느리가 집안을 챙겨야지 남들한테 보이기 부끄럽게. 서연은 순간 굳어졌지만 웃음을 애써 지우지 않았다. 부엌 쪽에서 이 광경을 본 박도현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된 것을 직감하고 천천히 다가온다. 어머니, 그냥 들어오세요. 날도 추운데 우선 앉아요. 그러나 순자는 아들을 향해 비난하듯 말한다. 내가 좀 챙겨서 살라고 했잖아. 집안 살림을 아내만 믿고 살 순 없지. 도현은 입술을 꾹 다문다. 서연은 도현의 손등을 슬쩍 스치며 속삭인다.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손가락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순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서연은 도현의 손을 잡아 부엌으로 끌어갔다. 서연아, 미안해. 오늘도 또 시작이네. 당신 때문 아니야. 그리고 나 괜찮아.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어. 근데 매번 이러면 나도 진짜 힘들어. 우리 흔들릴 부부 아니잖아. 나는 당신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만 내 편이면 난 어떤 말도 버틸 수 있어. 도현이 서연을 살며시 안아준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내가 더 미안해진다. 부부는 잠시 서로에게 기대지만 거실에서 느껴지는 순자의 차가운 기운이 두 사람의 등을 서늘하게 스친다. 잠시 후 순자가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김서연이 6살쯤 찍은 어린 시절 사진. 순자의 발걸음이 멈춘다. 눈이 흔들린다. 숨이 얕아진다. 그 얼굴은 언젠가 잃어버린 작은 아이를 떠올리게 했다. 박민주. 불과 5살 때 사라진 순자의 첫째 딸. 순자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딱딱하게 말한다. 이런 사진을 왜 거실에 놔두는 거야? 혼자 볼 것도 아니고 치워. 네. 아, 네, 어머니. 서연은 당황해 사진을 집어들었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더욱 떨리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간 순자는 닫힌 문 뒤에서 가슴을 움켜쥔다. 왜 또 그 애가 생각나는 거야? 잃어버린 첫째 딸 박민주. 순자는 그 아이를 끝내 찾지 못했고 그 죄책감은 40년 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 왔다. 그런데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그 아이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다.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순자에게는 죄책감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욱 멀리 밀어내고 더욱 차갑게 대했던 것. 그러나 순자 자신도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오늘도 어머니 너무했어. 너한테 왜 이러시는지 나도 진짜 모르겠어. 당신이 내 편이니까. 난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는 말 뒤엔 왜 나만 이렇게 미움받는 거지? 말하지 못한 서연의 슬픔이 숨어 있었다. 도현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한다. 서연아, 나 진짜 약속할게. 엄마가 왜 너한테만 이러시는지 꼭 알아낼게. 서연은 그 말에 눈을 감고 도현의 품에 기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날 밤 누구도 모르게 한 장의 그림자가 이 가정에 조용히 드리워졌다. 최순자의 마음속에서 40년 동안 묵혀있던 비밀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고 김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채 그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의 퍼즐한 조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순자는 또다시 아들 도현의 집을 찾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현관 바닥을 보며 인상을 쓴다. 아이고, 현관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발 닿는 데부터 이러면 집 안은 뭐 볼 것도 없겠네. 서연은 잠시 눈을 감는다.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밝게 답한다. 오늘 아이 돌보느라 청소를 늦게 했어요. 금방 닦을게요, 어머니. 아이 핑계는 늘 좋지. 내가 애 낳고 키울 땐 이 정도로 살림 엉망인 적 없었어. 말끝에 담긴 날카로운 비난. 서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한다. 도현이 방에서 뛰어나온다. 어머니, 또 왜 그래요? 서연이 아침부터 애 보고 살림하고 내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지? 그건 내가 살림을 몰라서 그래. 내가 보기엔 매사 허술해. 도현의 얼굴은 굳어가고 서연은 도현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괜찮아, 그냥 두자.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순자는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본다. 도현과 서연 그리고 어린아이. 그 사진 속 서연의 웃는 얼굴이 순자의 가슴을 또다시 쿡 찌른다. 왜 이렇게 똑같아? 그 아이랑. 순자는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뒤집어 놓는다. 어머니, 사진이 왜? 이런 건 치워. 보기 싫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녀의 눈빛에서 희미한 불안이 번져나간다. 늦은 오후 순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세탁기를 바라본다. 뒤에서 도현이 조용히 다가온다. 서연아, 너 울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는다.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하지만 눈가에는 마르지 못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어머니는 나만 보면 저러시는 걸까?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아니야, 그건 변명이지. 정말 내가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도현의 손을 잡는다. 당신이 왜 미안해? 나는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 내가 진짜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 싫으신 건지 말을 잇지 못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진다.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순자.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와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40년 전 어린 박민주가 사라졌던 그날, 순자는 혼자 경찰서를 뛰어다녔고 아이 이름을 수십 번 외쳤다. 고작 5살.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 그 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은 순자가 평생 버리지 못한 짐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의 얼굴을 보면 그 죄책감이 다시 살아 움직였다. 순자의 눈가가 떨린다. 너만 아니었으면 난 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서연을 상처내고 있는지. 그날 저녁 도현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가 잡채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순자는 젓가락을 잡는 손을 잠시 멈춘다. 그리고 잡채를 한 입 먹자마자 표정이 딱 굳는다. 면이 다 퍼졌잖아. 이걸 음식이라고 내놨니? 서연은 순간 얼어붙는다. 아, 제가 조금 처음이라서 애 키운다는 핑계로 살림손 놓은 거지. 결혼한 여자가 기본도 못하면 대체 뭘 잘한다는 건데? 이 말에 도현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진다. 어머니, 그만해요. 이제 정말 도를 넘었어. 순자의 비난이 이어지자 서연의 눈이 흔들린다. 그리고 결국 잠시 들고 있던 젓가락이 테이블 위에 떨어진다.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말 살림이 문제라면 고칠게요. 근데 제가 뭘 해도 다 틀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집 안 공기가 무너진다. 도현은 즉시 서연의 손을 잡아 끌어안는다. 서연아, 울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순자는 이상하게도 서연의 울음에 더 불편해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순자는 가만히 서연을 바라보다 입술을 딱 다문다. 너 울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다. 그 말은 서연에게는 칼날이었지만 순자 자신에게는 잃어버린 딸이 울던 모습이 떠오르는 고통이었다. 순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도현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하듯 말한다. 서연아, 엄마가 왜 너한테만 이러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낼 거야. 내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정말로.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에는 이젠 정말 한계야 하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최순자의 방 안에서는 읊조리는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그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향한 상처들이 깊어질수록 4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도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도현은 서연의 지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엔 친정 가자. 서연아, 너 좀 쉬어야 해.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한테 유준이 얼굴 보여드려야지. 그 말 속에는 시댁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숨 좀 쉬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주말,
서연과 도현은 그동안 이어진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2살 아들 유준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유준은 카시트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고 그 모습만으로도 서연은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어. 어머니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서연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편 깊은 곳에서는 최순자의 비난이 아직도 무겁게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의 친정엄마 이영희는 유준을 먼저 품에 안는다. 우리 유준이 왔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컸네. 우리 손주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 유준은 외할머니 품에서 폭 안기며 방긋 웃는다. 그 모습에 그동안 무너져 있던 서연의 마음에 오랜만에 햇빛 같은 온기가 스며든다. 도현도 미소 짓고 말한다. 어머니, 유준이가 외할머니 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희는 손사래를 치며 유준의 볼을 톡 건드린다. 아휴, 무슨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해. 그래도 우리 유준이는 외할머니가 제일 좋지? 응. 유준은 하고 끄덕이며 박수까지 친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영희는 딸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품에 안았다. 우리 서연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요즘 많이 힘들어? 서연은 엄마의 손길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물이 고였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도현의 등도 가볍게 두드린다. 아이고, 사위 잘못이 어딨어. 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날 저녁 친정집의 부엌에서는 은은한 국물 냄새와 따뜻한 불빛이 퍼지고 있었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맛, 집에 오면 늘 기다리고 있던 그 풍경이었다. 영희는 분주하게 상을 차리며 말했다. 서연아, 앉아. 오랜만에 왔는데 좀 편하게 있어. 오늘은 엄마가 다 해줄게. 서연은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깊게 박혔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런 곳에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다. 식탁이 금방 음식들로 가득 찼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잡채, 도현이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유준이 식탁 위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영희는 웃으며 유준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우리 유준이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가 오늘 특별히 많이 해놨어. 서연은 숟가락을 들며 조심히 국을 한 입 떠먹었다. 따뜻한 맛이 혀에 스며드는 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나갔다. 도현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자꾸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그 역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다. 너희 둘이 요즘 많이 바빴지? 애 키우랴, 집안 챙기랴 사는 게 어디 쉽냐.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어머니 밥이 제일 맛있네요. 영희는 허허 웃으며 반찬을 도현의 그릇에 더 얹어주었다. 그래, 많이 먹어. 너희 둘이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니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시선과 말. 이 집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쉬었다. 유주는 할아버지와 바닥에서 공을 굴리며 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잔잔하게 퍼졌다. 서연은 작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나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언제든지 와.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지.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을 녹여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린 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엔 겨울밤 바람이 스쳐가고 있었지만 친정집 안은 따뜻했다. 그 온기는 서연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천천히 되돌려주고 있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어 식탁 위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영희는 일찍 일어나 바쁜 손길로 미역국을 데우고 생선을 굽고 손주 유준이 좋아하는 김가루까지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잠이 덜 깬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오늘도 봉사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유준을 앉혔다. 응. 오늘은 요양원 목욕 봉사가 있어서 사람이 좀 필요해. 너는 푹 쉬고 있어 다녀올게. 유준은 작은 손으로 김을 집어먹으며 입가를 검게 묻히고 있었다. 영희는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유준이 예뻐 죽겠네. 서연은 아이와 엄마를 바라보며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넣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갈까? 엄마 하는 일 이번에 같이 해보고 싶어. 영희는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흐뭇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힘들긴 해도 보람있거든. 그 사이 도현도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오늘은 쉬어도 되는데 봉사같이 가도 괜찮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에 도현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고 영희는 속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부엌 가득히 따스함과 소박한 행복이 퍼져나갔다. 요양원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천천히 폐 속으로 들어왔다. 영희는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연에게 작은 수건과 슬리퍼를 건네줬다. 간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다가왔다. 오늘 도와주실 분은 며칠 전에 들어오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흐릿하고 낯선 환경을 무서워하셔서 말을 잘 못하세요. 아, 네. 조심해서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특히 낯선 손길을 경계하니까. 혹시 힘드시면 직원 호출하세요. 영희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해보면 다 익숙해져요. 서연은 조심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봉사는 처음인데 괜히 민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곁에서 든든한 엄마가 함께라. 조금은 용기가 났다. 서연은 영희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방문 앞에 도착한 영희가 살짝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창가 쪽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 민주의 얼굴은 어딘가 우울하지만 순했다. 영희는 부드럽게 다가가 말했다. 민주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딸도 같이 왔어요. 같이 목욕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더니 영희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다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멎은 듯 했다. 영희는 당황한 듯 두 눈을 깜빡이다가 곧 장난스럽게 웃으며 넘겼다. 아이고, 내가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아. 민주 씨가 사람 참 따뜻하게 부르네. 하지만 민주가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놓으려 하지 않자 서연은 조금 놀랐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을 떼기 어려웠다. 민주의 표정에는 불안이 아닌 안도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서연은 그걸 보고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다. 따뜻한 증기가 피어오르는 목욕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몸을 조금 웅크린 채 긴장하고 있었다. 영희는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민주 씨. 우리 천천히 해요. 처음엔 경계하던 민주가 서연이 다가가자 조금 다르게 반응했다. 서연이 수건을 들고 가까이 오자 민주의 어깨가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마치 너라서 괜찮아라는 듯. 서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영희는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듯 말했다. 희한하다. 서연이를 보면 편안한가 보네. 아니, 근데 닮긴 했어. 눈매도 그렇고. 서연은 민망한 듯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민주의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등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민주의 왼쪽 등 윗부분, 반달 모양으로 희미하게 자리 잡은 반점.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모양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리고 바로 떠올랐다. 남편 도현의 허리에도 똑같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다. 희귀한 형태라. 예전에 신기하게 생겼네라며 웃었던 기억. 서연은 순간 소름이 돋을 뻔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넘겼다. 에이, 그래도 사람 점이 다 비슷비슷하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등을 닦는 손끝이 쉽게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가 또다시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다. 엄마.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간 도현은 장인어른 김철수와 유준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유준은 아직 서툰 발걸음을 떼는 것도 힘든지 조금 걷다 곧 다리에 힘이 풀려 아빠하고 짧게 도현을 부르며 양팔을 벌렸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유준을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고, 유준이 힘들었어? 그래, 좀 쉬자. 철수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애가 아주 순하네. 서연이 어릴 때보다도 더 얌전한 것 같아. 도현이 웃으며 대꾸했다. 네, 말을 아직 잘 못해서 그런지 표현이 귀여워요. 가끔 아빠 응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데 그래서 더 애기 같고. 유주는 도현의 품에서 외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하바라고 말하려고 애썼다. 철수는 손을 흔들며 받아주었다. 그래, 유준아. 할아버지 있다. 그래, 잘했어. 그러다 철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하게 바뀌었다. 도현아, 너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 도현은 걸음을 멈췄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힘들어하더라.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렸지?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유준을 내려놓아 잔디밭 위에서 걷도록 하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남편으로서 내가 지켜줘야 하잖아. 서연이가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그 아이 마음 약한 거 너도 알지 않나? 도현의 어깨가 축 처졌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는 서연이 힘들게 안 하게 제가 나서겠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조금 표정이 풀렸다. 그래. 그 말만 들어도 고맙네. 내가 너희 집 일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서연이는 내 딸이네. 딸이 상처받으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이번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잔디에서 유준이 휘청하며 넘어졌다. 아빠! 울음은 아니지만 놀란 목소리였다. 도현은 다급히 달려가 유준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우리 아들 깜짝 놀랐네. 철수도 다가와 유준의 작은 손과 무릎을 확인했다. 다친 데는 없네. 그래도 애는 애구나. 유준은 도현의 어깨 위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소리로 아빠하고 다시 말했다. 도현은 그 작은 목소리가 더 아프게 느껴졌다. 서연을 지키겠다고 철수에게 한 말이 유준의 온기 속에서 더 무겁게 다가왔다. 철수는 도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준이도 크면 알겠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서연이 옆을 단단히 지켜주게.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이번엔 정말 그러겠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며 잔잔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작은 바람이 스쳐가는 가운데 오래 눌러왔던 말들이 마침내 꺼내지고 약속도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친정에서 며칠 머물며 서연은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다. 영희의 따뜻한 밥과 품에 묻히는 유준의 체온 덕분에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도현은 장인어른과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일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하자.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다음날 퇴근 후 도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한복판에서 순자는 오래된 사진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묘하게 어두웠다. 도현이 말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도현은 순간 멈췄다. 우셨어요? 순자는 고개만 저었다. 아니다.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도현은 가까이 다가가 순자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속 소녀. 5살쯤 됐을까? 단발머리, 뚜렷한 눈매, 둥근 이목구비. 이거 서연이 어릴 때 사진 아니에요? 도현의 입에서 그대로 튀어나왔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릴 가니? 이건 민주 사진이다. 도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믿기 힘들 정도로 닮았다.
아니,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민주. 어머니가 말한 그 잃어버린.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래, 우리 민주.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 민주 누나가 서연이랑 많이 닮았네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도현은 바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순자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혹시 서연이를 보실 때 마음이 복잡하신 건가요? 서연이를 대하실 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스며 있었다. 도현은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현은 누나에 대해 잘 몰랐다. 그저 서연과 너무 닮았다는 사실만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이는 어머니가 마음에 두신 게 있거나 힘드셔서 그러신 거라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순자는 결국 눈을 내리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도현은 오래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이제야 문을 열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도현아, 내가 너에게 꼭 말해야 하는 게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애를 보면 민주가 생각나서.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순자는 말문을 열었다. 민주가 그 나이 때에 딱 그 모습이었어. 5살. 엄마만 찾고 늘 내 치마자락 붙잡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애가 사라졌어. 내가 잃어버린 거다. 도현은 숨을 삼켰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경찰도 찾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순자는 서연과 관련된 말이 나오자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이를 처음 데려온 날, 그 아이 얼굴을 보고 나는 그만 무너졌어. 민주랑 너무 닮았어. 눈매도 표정도 울 때 모습도. 도현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서 밀어낸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잘해주려고 하면 민주 생각이 나고 미안해서 서연이가 행복해 보이면 내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까 그게 떠오르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 미안함이, 그 죄책감이 서연이한테 이상하게 뒤틀려서 미움처럼 보인 거다. 도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서연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가 사진을 꽉 쥔 채 말했다. 도현아,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 꿈이요? 민주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타나. 그리고 말하더라. 엄마, 나 괜찮아. 그게 서연이 목소리야.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서연이를 보면 정말
민주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내가 미칠 것 같다. 본가를 나와 차에 오른 도현은 문을 닫자마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머릿속에서 쏟아지는 생각들을 정리할 여유가 필요하다는 듯. 민주. 어릴 때 잃어버렸던 누나. 어머니의 평생을 짓눌렀던 죄책감. 그리고 서연과 너무 닮은 얼굴. 어머니의 고백이 하나하나 되새겨질 때마다 도현의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들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서연에게 서먹하게 굴었던 이유도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감정이 결국 민주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엮이며 도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도현은 꽉 움켜쥔 핸들을 놓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문을 열자 서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다. 왔어? 본가는 잘 다녀왔어?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세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그 낯선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감정이 쏟아질 것 같아 한참을 숨만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다. 어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서연도 조용히 자리를 옮겨 도현 곁에 앉았다. 도현은 낮게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어머니에게 처음 누나 이야기를 들었어. 서연은 도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딸을 잃으셨대. 민주라는 딸. 어렸을 때 잠깐 얘기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냥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깊은 사연인지 몰랐어. 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근데 오늘 어머니를 뵀을 때 민주 누나 사진을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사진 속 얼굴이 서연이 너랑 너무 닮았어. 순간 서연의 눈이 조금 커졌다. 도현은 천천히 그러나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민주 누나를 잃어버린 이후로 한 번도 편하게 숨 쉰 적이 없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움도 크지만 죄책감이 더 컸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죄책감. 어릴 때 손 한 번 놓친 게 평생 마음을 짓눌렀대. 도현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근데 이상하게 너를 볼 때마다 민주 누나가 떠올랐다고 하셨어. 서연은 놀란 듯 도현을 바라보았다. 나를? 응. 너를 볼 때면 누나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자랐을까? 저렇게 웃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 도현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대. 너를 볼 때마다. 정작 지켜야 했던 딸은 지키지 못했는데. 그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고 그 감정이 뒤섞여서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됐다고.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도현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다행인데 그게 또 미안해서 내가 더 못되게 굴게 된다고. 서연의 입술이 조용히 달뜬 듯 떨렸다. 나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야? 도현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미워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오히려 계속 미안했다고. 근데 그 미안함을 미움처럼 보이게 굴어버린 자신도 너무 싫었다고. 도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어머니가 오늘 처음으로 말했어.
도현의 눈가도 붉어졌다. 내가 서연이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민주한테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순간 서연은 숨을 가늘게 들이켰다. 가슴 어딘가가 찌르듯 아파왔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상처, 억울함, 서운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맞물려 복잡한 감정으로 밀려왔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제발 너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 어머니도 많이 아파하고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는 차오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현의 말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그와 동시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요양병원에서 마주했던 조용한 눈빛을 가진 그 여성. 박민주. 서연은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었다. 도현 씨, 나 할 말 있어. 도현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응, 뭐든 말해. 요양병원에서 엄마랑 같이 목욕 봉사했던 날 있잖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한 분을 처음 도와드렸어. 이름이 민주 씨였어. 박민주. 도현은 우연한 이름이라고 생각한 듯 반쯤 의아하게 서연을 바라봤다. 민주. 그분도 민주 씨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근데 그분이 나랑 많이 닮았어. 도현의 표정이 살짝 굳어갔다. 서연은 계속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분 등을 씻겨드리다가 반달 모양의 점을 봤어. 도현의 눈이 조금 커졌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점이 딱 도현 씨 허리 옆에 있는 그 점이랑 똑같았어. 도현은 숨을 잠시 멈춘 듯 굳어 있었다. 서연아. 그럴 리가.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연이라고, 그냥 흔한 점이라고. 근데 오늘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자꾸 그분이 떠올라. 서연은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 혼란, 그리고 말 못할 직감이 뒤섞여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민주 씨가. 입술이 떨려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도현도 숨을 삼켰다. 어릴 때 희미하게 들었던 이야기, 사진 속 어린 누나의 얼굴,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피울음처럼 쏟아낸 고백,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그분 다시 만나봐야겠다. 다음 날 오전, 도현과 서연은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요양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도현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긴장 때문인지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확인만 해보자. 그게 어떤 결과든.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종이 몇 장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박민주 씨는 3개월 전 보호자 없이 발견돼 경찰을 통해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기억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고 지금도 기본적인 일상만 가능합니다. 도현은 목이 바싹 말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나요? 예. 지문 조회, 실종 정보 대조.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눈을 감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민주 씨에게 남아있는 개인 물건 같은 건 있을까요? 간호사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은색 펜던트 목걸이가 있었다. 다라 모양만 겨우 보이는 작은 문양. 이건 발견 당시 옷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서가 없어서 도현은 거의 충동적으로 말했다. 검사. DNA 검사해 주세요. 저와 민주 씨. 사회복지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협조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서연이 바로 도현의 손을 잡았다. 맞아. 너무 오래 몰랐던 거잖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조용히 앉은 채 체어를 받아들였다. 도현이 앞에 앉자 민주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현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왠지 따뜻해. 도현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다. 일주일 뒤 요양병원 상담실. 의사는 도현과 서연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결과 나왔습니다. 도현은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도현의 시선이 한 줄의 문장에 고정됐다. DNA 일치율 99.93% 직접 혈연으로 판단됨. 도현은 종이를 들고 손에서 힘이 풀려버렸다. 누나야. 눈물이 아래로 떨어졌다. 민주 씨. 내 누나 맞아. 서연도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 어머니가 찾던 그 민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 눈물은 잃어버린 누나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의 평생 죄책감, 서연에게 못 지킨 약속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눈물이었다. 도현은 힘겹게 말했다. 서연아, 이 사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숨길 수는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도현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 분명 무너질 거야. 그래도 받아들여야 해. 이건 진실이니까.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어머니에게 말하자.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순자를 찾았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경계가 묻어나는 눈이었다. 도현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민주 누나 살아있어요. 순자의 손에서 쥐고 있던 약봉지가 그대로 떨어졌다. 뭐라고? 도현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저와 DNA 검사를 했어요. 누나가 맞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순자는 입술을 떨며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숨이 가빠졌다. 민주가 살아있다니 민주가. 어머니 함께 가요. 지금이라도 누나를 만나러. 순자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그동안 꽁꽁 묶어놓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다. 순자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손은 떨리고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옆자리의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너무 충격이 크시죠? 괜찮으세요? 순자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예전과 달리 차갑게 돌아서지 않았다. 내가 민주를 찾았다고. 고맙다 서연아.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삶의 무게가 스며든 오래 묵힌 슬픔의 소리.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순자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랬어. 미안해서 그래서. 순자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조용히 순자의 손등을 잡아주었다. 순자가 흠칫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도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현이 병실 앞 복도를 걷던 그때 문 앞에서 작은 물티슈 꾸러미를 정리하던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봉사조끼를 입은 채였다. 박서방 서연이 너희가 여기서? 영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뒤에 서 있는 순자를 보자 더더욱 표정이 굳어졌다. 저 사부인? 영희는 서연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서연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당황해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엄마 오늘 봉사하는 날이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다시 바라봤다. 순자는 붉어진 눈으로 영희를 향해 작은 목례를 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라 놀라셨겠어요. 순자의 떨린 목소리가 나왔다. 영희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니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표정으로? 도현이 숨을 한번 삼키며 답했다. 어릴 때 잃어버린 누나가 있었는데요. 찾았어요. 민주. 누나 찾았어요. 여기 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영희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티슈 꾸러미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민주. 그 민주. 네. 살아계셨어요.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입술을 떨다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영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순자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람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위로가 섞여 있었다. 병실 앞 사회복지사는 순자에게 오래된 은색 펜던트 목걸이를 꺼냈다. 민주 씨가 입원하실 때 손에 꼭 쥐고 계셨어요. 한 번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서 이건 본인 소지품으로 유지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진 듯 무거웠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품에 쥔 채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다. 민주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순자의 눈은 민주의 얼굴에 닿는 순간 금세 뜨거워졌다. 너무 오래 그리워했다. 너무 오래 미안해했다. 민주야. 민주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다. 순자는 목걸이를 들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이거, 너 이거.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직접 내 목에 채워줬던 목걸이야. 그 말에 민주는 천천히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민주 씨가 입원해서 정신혼란이 있을 때도 이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맞구나 맞아. 우리 민주 맞구나. 목소리는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다. 순자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가 못 찾아줘서. 엄마가 미안해. 민주는 놀란 듯 천천히 손을 뻗어 순자의 어깨를 만졌다. 순자는 민주의 손등을 감싸며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도현은 옆에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서연과 영희는 조용히 눈을 꾹 감으며 두 모녀의 비극적인 재회를 지켜봤다. 민주와의 재회가 끝난 뒤 순자는 병실 밖 복도에 멈춰 서 있었다. 허리가 굽어 보일 정도로 그녀는 어깨 전체가 축 처져 있었고 손 위에는 민주가 쥐던 작은 목걸이가 마치 뜨거운 돌처럼 떠올라 있었다. 조용한 복도, 환기창 너머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순자의 흐느낌을 가볍게 흔들었다. 잠시 후 눈가가 붉게 부은 순자가 서연과 영희 앞에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말을 잇기도 전에 이미 울컥해 목이 잠겨 있었다. 서연아. 서연은 그대로 굳어섰다. 순자는 한숨처럼 짧은 숨을 들이켰고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턱선 아래로 떨어졌다. 순자는 서연 앞에서 마치 용서받을 수 없음조차 알고 있는 사람처럼 두 손을 꾹 모았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널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일 때마다 그게 너무 아팠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딸, 내 민주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았어. 그 아이 잃어버린 날부터 내 마음이 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잘 사는 게, 행복해 보이는 게 나한테는 벌처럼 느껴졌어. 그제야 서연은 순자의 매서운 눈빛, 차가운 말투 뒤에 이런 처절한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너를 보면 자꾸 민주가 생각나서, 미안해서, 죄책감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게 다 내게 화처럼 나가버렸어. 그 말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오래된 응어리를 건드렸다. 서연은 천천히 순자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짙은 후회와 어쩌면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어렸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저도 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 생각도 했고. 근데 지금은. 서연은 눈가를 적시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순자는 한순간 말없이 울음을 삼켰다. 저도 어머니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순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고맙다. 고맙다 서연아. 순자는 이번엔 영희 쪽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순자는 그 말에 그동안 꽉 막혀있던 곳을 건드린 듯 갑자기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한테
내가 해줬어야 했던 걸 사부인이 대신 해주셨네요. 영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순자의 손등을 덮어주었다. 저도 딸 가진 엄마예요. 힘든 아이 보면 그냥 손이 가요. 그게 마음이 가서 그런 거지. 대단한 일한 거 아닙니다. 순자의 눈물이 다시 고였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는 부드럽게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오랫동안 부서져 있던 한 가족이 처음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주 씨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지난 상처를 이해한 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미움은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도 또 그만큼의 치유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